신용위기 터졌다. 시장도 급락했다. 저는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용입니다. 국가의 신용도 있을 거고 기업의 신용들도 있을 거고 가계의 신용도 있고요. 개인의 신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이 무너진다? 신용이 깨진다? 신용이 위기다? 이것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신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용이 미국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야, 어쩌면 충격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미국에서 진짜 신용이 무너져서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요 왕창 무너질 겁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용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2025년 5월 21일 기준으로 4.588%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2025년 1월 14일에 4.792%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갑자기 말입니다.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왜 올라갈까요? 왜 올라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신용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잖아요. 108년 만에 최고 등급에서 그 아래 등급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게다가 3대 국가신용평가기관 피치, S&P, 무디스 모두 말입니다. 최고 등급에서 이제는 그 밑에 등급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게 떨어뜨리니까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신용과 관련돼서는요. 특히 국가신용과 관련돼서는 장기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든. 장기채. 10년물 국채금리가 4.588%까지 올라갔지만 20년물 국채금리는요. 더 올라갔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는요. 당연히 올라갔죠. 다 5%가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라는 그 자리를 점점 치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신용위기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선상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일본도 부채가 너무 많아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돈을 더 뿌린다고 하니까 국채금리가 폭등했습니다. 10년물도 폭등했고요. 20년물도 폭등했고요. 30년물도 폭등했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신용위기가 닥쳐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신용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불안하게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충격파가 몰려올 수도 있겠다. 전 세계에 신용위기가 터진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미국에는 신용위기가 지금 현재 벌어졌고요. 일본에도 신용위기가 지금 현재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을 보면 시장도 많이 떨어졌어요. 다우산업지수 1.91% 떨어졌습니다.
16.8이 빠져서 41,860.44를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 다우산업은 중대형주, 중소형주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더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S&P 500 1.61% 급락했습니다. 95.85가 빠져서 5,844.61까지 떨어졌고요. 빅테크 기업인 나스닥 1.41%, 270.07이 빠져서 18,872.64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다우산업도 급락했죠. 물론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감세안도 결국 따져보면 신용위기예요. 감세를 하게 되면 재정적자가 심해질 거고, 재정적자가 심해지면 국가부채는 점점 더 늘어날 거고, 그 국가부채나 재정적자가 심하다는 이유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잖아요. 결국은 감세안도 국가 신용과 관련된 일이다. 그래서 주가가 줄줄줄줄 빠지고 있다. 개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주도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생각했던 것보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80%, 4,802.7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다 떨어졌죠. 엔비디아는 안 떨어졌을까요? 지금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개별주력적으로는. 1.92%, 131.80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네, 마찬가지로 매그니피센트 7, 알파벳은 유일하게 올랐어요. 유일하게 2.87%, 170.06달러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알파벳만. 구글이죠. 나머지 말입니다. 아마존 주가도 1.45%, 201.12가 떨어졌죠. 마찬가지로 메타도 떨어졌습니다. 0.25% 떨어져서 635.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을 보니까 계속 떨어졌죠. 애플도 이게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애플도 올라간다 생각을 했지만 애플도 지지부진해서 결국은 2.31% 폭락했습니다. 202.09달러로 마감을 했죠. 테슬라, 이게 테슬라가 여러분, 유일하게 제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2.68% 떨어졌습니다. 334.62까지 빠졌어요. 시장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여러분, 시장의 단서를 보면 이 신용위기가 만만치 않겠다. 자칫 잘못하면 시장 전체에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당장 미국만 신용위기가 터진 건 아니잖아요. 일본까지 터졌잖아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폭등하듯이 일본의 국채금리도 폭등하고 있거든요. 이 두 나라의 신용위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이 정도 떨어진 걸 가지고 신용위기 언급하느냐 이렇게 말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자체, 신용위기가 시장의 화두가 됐다는 자체, 그 자체를 중심에 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은 단서만 있으면 그 단서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예측해 주는 게 정환진 TV니까 오늘도 그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험이 크다. 신용위기에 대한 상황 더 커질 수도 있다. 이것을 보고 시장에 대응하겠다. 이 말씀입니다.